4번 문제. 4번 문제를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이꼴 15,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이걸 따를 때 1번 문제가 p x가 뭐하고 뭐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9하고 18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정규분포 표가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표를 또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Z라고 되어 있고 여기 1, 2,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에 0에서부터 Z가 20Z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대문자 Z를 중간에 내 짝대기를 안 끌게. 또 중간에 짝대기 끄는 거는 작은 값이야. 그랬을 때 이거가 0.3413, 0.3413, 그 다음에 0.4772, 4772, 그 다음에 0.4987인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고 이 표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x라는 애잖아.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는데 이거는 x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지? z라고 돼 있지. 그럼 이 x가 이 표를 이용하려면 z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x를 z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라고 한다고. 그걸 표준화. 이때까지 배운 거 중에 있잖아. 시험 문제 낸다면 이게 나오는 거야. 앞에 걸 다 이거 하기 위한 연습인 거야. 지금 삐삐가 나오겠어? 다시 CT4 뭐 PC에서 안 나오지? 핸드폰 나와? 아니야. 이제 스마트폰인가. 그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 표준화를 어떻게 한다고 할까? x에서 이 주어진 x에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를 나누면 그게 z가 된다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x에서 m을 빼서 시그마를 나누면 z가 된다. 자, 근데 이게 뭐냐 이거? 이게 m이지 이게 m이야. 이게 시그마 제곱이야. 이게 m이고 이게 시그마 제곱이다. 그러니까 원래 정규분포는 n, 시그마 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n, 시그마 제곱이니까 바꿔 얘기하면 n이 지금 얼마냐면 15라고 주어진 거고 시그마가 3이라고 주어진 거야. 요걸 보면 아는 거야. 15, 이게 3.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봐. P 가로 크게 쓸게. 얘는 무조건 이제 Z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N 나누기 시그마로 할 거고 그럼 여기 이거 양변에 똑같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눠주느냐? 19에서 9에다가 뭘 빼는가? m을 빼야 되겠지, m. 9에다가 m을 빼야 되겠지, 그치? m이 얼마야? 15. 15를 빼고, 뭐를 나누죠? 시그마로 나눠. 시그마가 3입니다. 이렇게. 됐네? 이거 다 할 줄 알 거야.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m을 빼는 거야, 또 똑같이. 15. 뭐로 나누죠? 3으로 나누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P에 요 값을 얼마나 계산해봐. 마이너스 6이잖아요. 3을 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이제 뭘 바뀌냐면 얘가 Z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Z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또 계산하면 1이지 1. 3분의 3이가 1이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따라오면 이제 끝난 거야. 뭐 하는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Z축이 되고 그래프를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센터가 0인 거야. 됐죠? 그러면 요걸 딱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대충 이 정도 있다고 치고 1은 요 정도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여기서 1까지 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걸 보면 전부 다 0에서부터 시작이지. 마이너스라는 건 없잖아. 근데 대칭을 이용하면 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누구랑 같냐면 0에서 2까지랑 같은 거야. 이게 딱 대칭이니까. 데칼꼬마니처럼. 이해돼요? 그럼 이거의 값은 얼마냐면 0에서 2라는 값하고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2에서 0이랑 0에서 2랑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0에서 2니까 이 Z 자리에 2가 요거잖아. 요 값을 읽어주면 돼. 그러면 요거의 값이 0.4772가 된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좌측에 있는 거는 0.4772가 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얘는 뭐냐면 이 빨간색 표시한 얘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까지야. 그치? 0에서 1까지. 얘는 그냥 0에서 1까지니까 여기 0이 돼 있고 1을 읽으면 되잖아. 그 값이 뭐냐면 0.3413이지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될까? 이거 더하니까 0. 뒤에서부터 5, 8, 1 올라가서 8. 0.8185라는 숫자가 나와. 그게 답이야. 그게 0.8185. 즉 무슨 말이냐면 x라는 값이 9에서 18 사이에 가질 확률이 얼마냐? 그 값이 0.8185라는. 이거 정답은 그래서 0.8185 이렇게 답을 써주는 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z로 바뀌는 표준화 작업을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준 거야. 이게 이제 기초. 다시 한번 해줄까? 네. 다시. 자, 여기까지는 됐지? 다시. 다시는 그 밑에 거 2번을 한번 해볼게. 네. 2번을 하면서 할게. 제가 궁금한 건 저기 M이랑 세타잖아요. 시그마 값은 여기서 이거 보고 알아야 돼. 이게 주어진다. 밑에 P 9랑 18은 어떻게 나와요? 9하고 18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알겠지? 두 번째 문제 풀면서 할게. 통계 다 몰라도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럼 문제 맞춘다니까. 여러분도 뭐 삐삐에 원리, PCS 원리 모르잖아 지금. 사용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스마트폰만 지금 잘 쓰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이 옛날에 삐삐도 쓰고 다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 옛날에 삐삐 쓴 그거 알아서 뭐해 내가 지금. 그치?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두 번째, 그 4번의 두 번째 문제가 한번 해볼게요. 4번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P에 X가 18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근데 표를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둘, 이게 Z값이라고 돼 있고, 1, 2, 3 돼 있고, P에 0에서부터 라지 Z가 스몰 Z 이렇게 돼 있고, 요게 0.3413, 0.4772, 0.4987. 갑자기 삐삐 얘기하니까 대학교 1학년 머리 좀 식히게. 대학교 1학년 미팅 하러 나가서 삐삐를 들고 나갔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삐삐 그 줄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이게 전화가 오면 줄이 이렇게 안테나처럼 서가지고 이게 전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더니 그 미팅 나가는 여자애 중에 한 명이 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요. 이거 핸드폰, 그게 핸드폰이라는 표현을 그때 내가 썼어. 이거 삐삐가 아니고 이건 핸드폰이니까. 걔가 갑자기 전화해봐요 그러는 거야. 보는 앞에서.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이거 비싸요. 요금이 비싸요. 내가 이랬던 기억이 나. 그런데 걔랑 커플 돼가지고 그때 애프터 신청으로 커피숍 나와가지고 빵 찌개로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 생각이 나요. 자, 요거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표준화. 여기서 보면 문제에서 n은 어떻게 되냐면 15,3의 제곱이라고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이게 n은 n, 시그마 제곱이다. 이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걸 딱 보고서 n의 값이 15고 시그마 값이 3이구나. 요거를 찾을 수 있어요. 요거를 보고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x에다가 뭘 빼야 돼? m을 빼고, 그러면 18에다가도 이 부등호는 그대로고 m을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시그마를 나누랬지? 그럼 얘도 시그마 나눠야 되겠지? 이해돼요? 지금까지?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z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이대로 가고, 얘는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8에다가 m이 얼마야? 15. 그 다음에 시그마가 3. 이걸 나누니까 어떻게 돼? 이거 3분의 3 해가 약분하니까 1이 나오지. 여기다 1을 써주면 돼. 그래서 요걸 구하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한 명이 고기를 끄덕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고기 안 끄덕인 사람은 알지? 이해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바뀐 거야. 이거 구하라는 말이 이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미국 가는데 미국에서 한국 돈 쓰면 상점에서 물건 계산이 돼? 안 되잖아. 뭐로 바꿔야 돼? 달러 바꿔야 되지. 일본에 가면 엔화로 바꿔야 되잖아. 그것처럼 X를 Z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X를 Z로 바꾸는 그 행위,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이 행위를 표준화라고 한다는 거야. 달러 바꾸는 걸 우리 환전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이거 이름을 환전한 거를 이거를 표준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표준화 할 거야. 문제 내가 표준화라는 게 이거야. 그럼 이런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거야. 표준정규 분포표.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서 이 표를 보고서. 그러려면 항상 이제 이 종모양을 그려야 돼. 종모양을. 이 종모양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Z가 되는 거야. 이 값이 Z가. 가운데는 얼마냐면 0입니다. 이 0이라는 게 아까 이 센터라는 게 0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 정도의 1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1보다 크다는 건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반쪽이 얼마냐면 0.5라고 그랬잖아. 확률이. 나머지 반쪽이 또 0.5지. 그래서 확률은 전체 이거 두 개 합하면 1이 되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오른쪽 반이 0.5, 왼쪽 반이 0.5인 상태에서 색깔 요걸 바꿀까? 요 부분이 0에서 1까지잖아.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얼마일까? 그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야. 0에서 1까지 확률이 얼마야? 1을 읽으면 되겠지. 그게 0.3413이라는 거야. 요 초록색 요게 0.3413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보다 큰 요 빨간색 요 부분은 뭐냐면 전체 0.5에서 요 0에서 1까지인 0.3413을 빼준 게 요 지금 1보다 큰 요 빨간색 부분의 확률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 이 표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만 나오는 거야. 항상 0에서 얼마까지. 근데 얘는 1 이상이니까 이 반쪽 전체가 0.5인데 0.5에서 0에서 1까지를 빼주면 나머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나머지 거 얼마나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이해돼? 다시? 자, Z가 1보다 크대. 그럼 Z가 1보다 크다는 걸 이 종에서 이쪽으로 그리는 거야. 빨간색으로 색깔 칠해서. 그럼 네. 이쪽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가 0.5야. 오른쪽이. 근데 오른쪽 중에 요 부분 말고 요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는데 이 전체가 0.5인데 요 부분의 확률은 표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게 0에서 1까지가 0.3413이라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전체 0.5에서 0.3413을 빼준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빨간색 부분 1보다 큰 거 아니겠냐 이거.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0.5야. 7. 이거 암산해야 돼. 9에서 1 빼니까 8. 9에서 4 빼니까 5. 하나 빌려주니까 4에서 3 빼고 1. 이 계산이 0.1587이 되지? 그게 다 들어간 거야. 0.1587. 0.5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 0점? 맨 앞에 0.5. 요거? 0점?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0.5. 네. 이쪽이 0.5. 다 합하면 1. 확률은 전부 다 1이잖아. 네. 그 0.5니까 무조건 이 0. 얼마는 무조건 나오지. 그럼 이 0.1587이 뭐냐면 Z라는 애가 1 이상이 되는 확률이 0.1587, 즉 15.87%가 된다는 얘기야. 100분율로. 자, 4번 문제를 풀었는데 조금 이해가 될똥말똥 한다고 하면 하나만 더 해보자. 3번 문제. 바로 앞에 3번 문제. 이제는 얘는 표로 안 주어져 있고 다 해가지고 힌트로 주어져 있는데 3번 문제. 우리 이 방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는 그 방이야. 그래서 계속
계속 질문해도 돼. 선생님은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를 딱 보면 체력 검사에서 던지기 기록이 정규 분포를 하는데 그 정규 분포가 n이 30,6의 제곱으로 돼 있대. 30,6의 제곱. 이걸 딱 보고 n이 얼마야? 여기까지만 봐. n이 얼마야? 아, 이걸 보고. 어? n이 30이지. 네. 시그마가 얼마야? 6. 요걸 보고서 요걸 지금 생각 못 했냐면, 아, 이 n이라는 게 n, 시그마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들은 n이라는 것은 n,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내지니까 n 자리에 30이 있으니까 n이 30인 거고 시그마 자리에 6이 있으니까 시그마 6이다. 이걸 이제 알아라는 거야. 이 데이터로부터는. 자, 이걸 딴다고 할 때 21m 이내에 떨어질 확률. 그럼 확률이니까 일단 P겠지. 그럼 뭐가? 상던지기를 한다 했잖아. 던지기를 한다 했지. 던지기를 확률표에서 X로 잡았을 때 그게 21m 이내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것도 쓸 줄 알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저렇게 쓰면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거야. 21m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내 이자가 붙잖아요. 우리 수학에서 한글에서 이내, 이하, 이자가 붙으면 전부 다 이골, 이가 붙는 거야. 나 이렇게 외웠는데 이하, 이내, 이골. 선생님 이꼴이라지 등호를. 이자가 붙은 건 전부 다 등호가 붙어. 등호를 써야 돼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요 표준화 해야 되겠지.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x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그러면 21에다가도 m을 빼고 m이 얼마인데? 30. 시그마 나오는데 시그마 얼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로 된다는 거야? Z가 된다는 거야. 확률은 그대로 P고 Z가 되고 얘 얼마예요?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2분의 3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소수로 나타나면 1.5 이렇게 나타나. 1.5. 됐지?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3단계야.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이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Z까지 나오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종 모양을 그리라고 이렇게. 종 모양을 그려. 이렇게 됐지? 종 모양을 그린 다음에 센터가 얼마라고? 0. 표준화가 되면 센터가 0이 돼. 표준화가 되면 뭐라고? 이 n이라는 게 0,1이 돼서 평균이 0이 되는 걸 표준화라고 하는 거야. 그럼 0이 됐어. 됐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요 축이 지금 Z야. Z인데 마이너스 1.5 이하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5는 대충 내가 아무 때나 잡으면 돼. 0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5가 있다고 쳐. 그럼 마이너스 1.5 이하니까 얘를 말하는 거지. 얘 넓이 구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런데 완벽하게 대칭이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5 이하하고 똑같은 대칭은 이쪽에 있겠지. 어디에 있어? 1.5 이상이겠지. 얘랑 똑같은 거라고. 대칭이라서.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거 구하라는 것은 요거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요거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뭘 알아야 된다고? 요걸 알아야 된다고. 요걸 어디서 알아? 0에서 1.5까지의 값에서 안다. 0에서 1.5까지 값이 거기에 단위라고 나와 있지. 0에서 1.5까지 값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0.433이라고 나왔어. 요거의 값이 0.433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 반쪽이 얼마라고? 0.5라고 했지. 0.5라는 이 전체 반쪽의 값에서 0.432를 빼주면 요 빨간색 값이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계산인지 알겠어요? 반쪽 0.5에서 0.432를 빼. 그럼 이제 좀 산수 계산이지. 0.5에서 0.4332를 빼면 얼마예요? 빼면 0.0 이거 4 되고 빌려줘가지고 9, 9, 10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럼 10에서 2 빼니까 8, 9에서 3 빼니까 6, 9에서 3 빼니까 6. 답이 이거야. 0.0668. 어디에 있어요? 1번에 있지? 그 정답이 1번입니다. 네, 그럼 1.5는 그 Z 값이고 저 0.5 넣으신 거는 그 P 값이에요. 0.5는 P 값이야. 얘는 확률이야, 확률. 확률은 항상 총합이 1인데 넓이를 얘기하면 됐잖아요. 종 모양 아래에 있는 넓이가 센터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이쪽 반반씩 나눠지니까 0.5씩 가져간다. 0.5, 0.5. 합해서 1. 그건 확률이고 여기에서 1.5라는 건 Z값이야. 스몰 Z값. 여기 있는 값들은 스몰 Z값. 요 X축에 있는, Z축에 있는 값들인 거지. 됐나요? 네. 오늘 와가지고 요것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오늘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학원에 가서 하루하루 한두 개만 딱 알고 가면 그게 쌓이면 무조건 합격이야. 100점 받아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죠? 한 70점 받으면 합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또 3번, 4번 풀었잖아. 지금 6번 문제. 5번 이런 건 약간 응용이고 6번을 스스로 풀 시간 잠깐 줄게 하고 답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6번 문제. 번 문제가 뭐냐면 x가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다. 또는 m이 50이고 시그마가 10이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p에 60에서 75 이거를 구하라 이거. 이 구하라. 표는 거기 주어져 있고. 그럼 맨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표에 보니까 표에 보니까 뭐가 있죠? 지금 맨 처음에 요게 지금 Z로 돼 있지. Z로. 이걸 눈으로 이게 스무 그림 찾기 하듯이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Z로 돼 있는데 얘는 뭐로 돼 있어? X로 돼 있지. 그럼 이 표를 이용하려면 뭐로 바꿔줘야 돼? X를 Z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 이제 좀 뭔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해야 돼요. 표준화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에다가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걔가 z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달러를 한전화 해가지고 원화로 바꾸든가 우리나라 돈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은행 가서 그죠? 이렇게 환율 보고서 바꾸는 거잖아. 그것처럼 x에다가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그게 z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양쪽이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갖다가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양쪽도 똑같이 75에서 m을 빼고 자 m을 빼는 데서 m이 50이라고 됐으니까 숫자 50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나눠 시그마가 10이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60이 있는데 m을 빼 50으로 나누고 시그마 나눠 10으로 나눠. 그러면 이 확률 p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거 계산하는 거. 60에서 50 빼니까 10이지. 그럼 10으로 나누면 10분의 10이니까 1이지. 얘는 문자가 이제 Z가 된 거고, 얘는
75에서 50 빼니까 25지. 그거 10은 아니까 2.5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거를 표로 구하는 거야. 근데 요걸 보고 표를 보고서 요걸 구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냥 바로 암산이 돼. 근데 나 같은 사람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한다고? 이걸 그리라니까 종 모양을 이렇게 그려. 이게 종 모양이야. 가운데 센터가 얼마라고? 0. 이런 종 모양을 딱 그리라는 거야. 그럼 얘가 1에서 2.5 사이잖아. 그럼 1에서 2.5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봐. 1에서 2.5가. 1에서 2.5. 여기에 0이니까 내가 가정하는 거야. 1이 이쯤에 있을 거고 2.5가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럼 1에서 2.5면 요거 넓이 구하는 거야. 요거 넓이. 그럼 요거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빼줘야 되겠죠. 얘가 뭔데? 0에서 1 사이의 값이지. 그걸 빼주는 거야. 어디서 빼주는 거야? 0에서 2.5까지의 값에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0에서 2.5까지의 값, 0에서 2.5가 여기 있잖아. 2.5까지 값이 이거잖아. 0.4938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0에서 1.5까지를 빼는 거야. 0에서 1까지 빼는 거야. 0에서 1까지가 요거잖아. 0.3413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답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 아까 0.5에서 뺐던데요? 그거는 아까 요 상한선이 없었지. 상한선이 없을 때는 0.5에서 빼주는데 여기는 상한선이 2.5가 있잖아. 그럼 2.5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거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요 계산하면 돼. 요 계산만, 이게 이제 산수지. 저 계산하면 얼마나 오네? 5번 나와? 0.15 1525가 나와.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돼요? 자, 이게 좀 되면 8번 문제 한번 봐봐. 8번 문제. 이제 말로 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숫자만 된 게 아니라 8번 문제.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면 네모안에 알맞는 수를 써놓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5,2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때 확률 변수 x에다가 5를 빼고 2를 나누었을 때를 확률 변수 z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규 분포 n 이것을 따르므로 이게 무슨 말이야? 표준화한다는 것은 아까 n, 시그마 제곱을 표준화한다는 건 뭐냐면 n이 0,1을 따른다는 거야. 이 표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평균이 제각각이니까 이 평균 m을 0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그릴 때 센터를 0으로 내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한다는 것은 0,1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정규 분포 n은 0,1을 적으면 돼. 두 번째 줄에 확률 변수 z가 2분의 x-5가 된다는 것은 즉 표준화한다는 것은 정규 분포 n이 0,1을 따르므로 8번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네모칸 두 개는 0하고 1을 쓰면 돼요. 이해돼요? 따르므로 그 다음에 이제 P가 4에서 7 사이에 있잖아. 그거 표준화해봐. 네모칸 4에서 뭘 빼야 돼? M이 5지. 4에서 5를 빼고 Z로 시그마로 나눠야 되지. 시그마가 얼마지? 2. 그럼 얼마야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뭐 마이너스 0.5 이렇게 써야 돼. 첫 번째 네모는. 자, 두 번째 7에서 얼마를 빼? 5를 빼지. 그 다음 2로 나눠. 그럼 2분의 2지. 7에서 5를 빼면 2고 2를 나누니까 2분의 2. 약분하면 1이지. 마지막 네모는 1을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이제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요거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옛날에 천리안 하이텔 뭐 이렇게 PC 통신해가지고 애들 점심 때 어디 사람들 만나러 간다 이럴 때 되게 부러웠거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학교 나가고 맨날 그 하숙집
방에서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컴퓨터로 통신을 했대. 무슨 통신이 될까? 하이텔 통신을 했대. 그 하이텔 통신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은 카톡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한 거야. 그럼 막 했대. 그래서 만나가지고 누나들이 또 거기 가서 피자도 사주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만나지? 그때는 기술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카톡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일창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개인 개톡 해가지고 연락해서 만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모르니까 엄청나게 야, 너 제주 좋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 제주야. 그냥 연락해서 만난 거야. 그치? 모르면 어려운 거야. 알면 엄청 쉬운 거야. 이거 지금 엄청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관심 안 가져주면 계속 어려운 거야 이게 본인한테. 자 그럼 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Z 나오면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 안 한 거 있나? 아 하나 건너뛰고 넘어간 게 있네. 몇 번? 5번 건너뛰었죠. 5번. 5번 한 번만 해보자. 5번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야 지금. 자 5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자 5번의 문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가로 n, 10의 제곱. 이거를 따를 때, 식의 제곱을 따를 때, 이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 fx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뭔 말이야 이러지 말고 그냥 저 종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네 이렇게 하면 돼. 이 그래프와 구간별 확률이 오른쪽 그림 같이 나와 있을 때, 자 그 그림을 보고서 이걸 구하는 거야. P에 n 더하기 10 x n 더하기 30 이거의 값이 얼마냐? 이게 5번 문제잖아. 이게 값이 얼마냐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표준화는 아니네 지금. 왜냐하면 이거 표준화 아니지. 표준화 문제 아니네. 왜 그러냐면 이 x축이 지금 x지 그냥 z축 아니지.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종 모양 그렸는데 이 센터가 0이야? 0이 아니고 m으로 돼 있지. 그럼 이게 m으로 돼 있고 이게 x면 표준화된 거 아니야. z로 바꾸는 문제 아닌가? 이게 만약 z로 돼 있고 여기가 0이면 이걸 표준화해야 되는 문제고 얘는 표준화 문제 아니야. 그럼 그냥 이거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해야 되나? m 더하기 10이니까 그림상에서 여기서 보면 m 더하기 10이면 이 정도의 m 더하기 10이 있겠지. 그 다음 m 더하기 3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 넓이 구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지? 그러면 m 더하기 10에서 m 더하기 30까지 저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데 n 더하기 10까지가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거기 얼마나 돼 있어? 0.6826이라고 돼 있지. 이게 0.6826이라고 돼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0.6826이니까 이걸 반띵하면 요 값이 요 값이 얼마야? 0.3413이 된다는 거야. 반띵을 하면. 이 0.6826을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m에서 m 더하기 10까지의 값이 0.3413이 된다는 거야. 그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0을 가고 다시 또 10을 가지. 그러면 m 더하기 30까지 가려면 요 값을 봐야 되는 거지. 이 30까지 가려면. 그지? 요거의 값이 얼마라고 여기 센터에 나와 있냐면 0.9974라고 되어 있어. 0.9974. 이거를 또 다시 반띵을 해야 되겠지. 얘를 반띵을 하면. 그러면 이거 반띵하면 얼마야? 0.9974 반띵하면. 2, 3 맞아?
아, 9974를 이제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 2로 하면 2, 4, 8. 그러면 19, 29, 18, 17, 28에 16, 14, 27, 14. 0.4987이네. 그지? 이거 바팅하면 뭐라고요? 0.4987이네. 그럼 0.4987하고 0.3413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m에서 m 플러스 30까지의 값에서 m에서 m 플러스 10까지의 값을 뺀 게 이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m에서 30까지 값이 0.4987이었고, 그 다음에 0에서 m에서 10까지의 값이 0.3413이니까 요거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사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빼기만 하면 돼. 4, 7, 5, 1. 0.1574라는 게 정답이 되겠네. 이거의 값은 0.1574. 2번에 1.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응용 문제야. 표로 안 주고 이 종모양의 그래프를 보고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갔다 하는 값을 줬어. 그럼 그걸 반띵해가지고 반띵한 값을 가지고서 이걸 계산해 내라는 거야. 약간 응용되겠지. 됐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풀이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 그럼 지금 10문제 중에 한 6개, 5개 한 것 같은데 그걸 제한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프 안에 있는 넓이가 확률이 됐잖아.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자, 1번 문제 가봐. 1번 문제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프 밑에 있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확률인가. 그럼 1번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 이퀄 kx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근데 0에서 3까지 색칠되어 있잖아. 이제. 자. 그림이 0에서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색깔 C가 알아서 바뀌네. 이게 3이고 0이지. 0이 뭔지 몰라. 1이 중간에 왜 있는지 몰라. 이게 y꼴 fx야. 근데 이 fx 이게 y고 이게 x야. 근데 y꼴 fx의 식이 kx로 되어 있어. kx로 되어 있고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라고 되어 있어. 이건 이제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0에서 3 사이까지의 이 부분의 넓이, 이 넓이가 뭐라는 거야? 이 넓이가 이 전체 확률이라는 거야.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여야 되지? 1이어야 되는 거야. 모든 거의 확률은 1이잖아. 그럼 이거의 넓이 구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3이지. 3 곱하기 높이, 이거 직각이라고 하고 높이는 이 3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럼 넣은 게 얼마야? 3K겠지. 그럼 3K가 높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3K라고 쓰면 돼. 이거의 값이 얼마나 거야? 1. 이거의 값이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K 값 구하라는 거야. K 값은 어떻게 될까? 이 2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2. 그 다음에 3, 4는 9가 나눠지니까 9분의 2. 4를 그래서 9분의 2. 거기 있어요. 2번에 그 정답이 된다는 거야. 개념만 알면 엄청 쉬운 문제야. 뭐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지. 30초가 안 걸린다? 지금 설명 들으면서 풀어도 1분인데 설명 안 듣고 풀면 10초 만에 푸는 문제지. 근데 이런 게 이제 점수 주려고 내는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안 되겠지. 물론 이제 1번 입시 기출 문제는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지. 공부사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하는 거를 이제 그 이구윤 교수님 많이 해주시잖아. 그치 지금.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걸 파악해서 부족한 거를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선생님 이거 특강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걸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정규 진도에 맞춰가지고 이규영 교수님이 오늘 통계 분포를 하면 나도 통계 분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좀 쉽게 가고 이규영 선생님은 조금 난이도 있게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수요일 날은 수요를 내가 여러 가지 수요를 하고 여기 밑에서도 같이 수요를 해주는 거고, 금요일 날은 이제 올수록 수업을 들어봤더니 아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요청들이 있으면 그 특강을 하겠다는 거 다 모아서. 근데 그 의견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너희가 이게 부족하지 않나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톡방에다가 선생님 이번 금요일 날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누군가가 용기 있게 요청을 하면 그걸 해주겠다는 거야. 학원에서 해주겠다는데도 아무 요청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근해 분리 수업을 한번 한 적 있잖아. 한 번 하고 지나갔어. 혼자 하려니까 또 안 돼.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요청을 하라는 거야. 그럼 또 해주겠다는 거야. 금요일 날 격주로 선생님하고 이경 교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톡방에 남겨 글을.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금요일 날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수업 안 듣는 밑에 학생들 반하고 그 이경 교수님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톡방에다 용기를 내서 선생님 금요일에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도요 누군가가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누르고 막 너네 하트 눌러버려. 나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도와드립니다. 그런 인터랙티브한 수업으로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니까 서로 이렇게 무서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 알겠지? 톡방에다 점심 먹고 나서 나게나 그럼 그걸 볼 거 아니야. 이구영 교수님도 보고 나도 본단 말이야.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내가 수업하는데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이 이구영 교수님이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난데 그럼 이구영 교수님도 그걸 보고 수업 자료 준비해서 수업하러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말고 톡방에다 모든 걸 기록해서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톡방에 올리면 뭐 욕 안 먹어. 그거 만약에 욕한다고 하면 내가 카바를 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수업부터 하면서 꼴깍하면 뭐 그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사실 잘못된 거야. 뭔 꼴값이야.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애는 인성이 잘못된 거야.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말 안 하고 있는 다수가 나도 저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선배 저 용기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전 지금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올려. 뭔데? 삼각함수 좀 해주세요. 그래, 상담소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뭐 활용이야, 그래프야. 삼각함수부터 다시 해주시면. 처음부터. 네. 그러면 상담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번 주 금요일 이렇게 올려. 그러면 누군가 거기 좋아요 누를 거 아니야. 아니면 한마디 더 해. 상담소 이거 하길 원하는 사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인 코사인 어. 함수도 거기서. 그래. 그거 해줄게. 이번 주 금요일날 내가 그럼 상담소 기초 특강 해줄게. 진짜 올리겠습니다. 올리라니까. 내가 하고. 금요일날 삼각함수 부탁드립니다. 동의하면 하트 눌러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용기를 내란 말이야. 진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래 그거 갖고 애들이 너 놀리면 그 놀린 애가 인성 이상한 거야. 그걸 놀리면 되나? 자기들도 몰라가지고 하트 눌러줘. 너희가 하트 눌러주고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 눌러야지. 그걸 해줄게. 금요일 수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그래서 약한 거 해달라는 거야. 금요일은 쌤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왜? 나야. 다음 주 금요일은 이구영 교수. 격주로 한 번씩 하는 거 있어. 아. 지난주 금요일은 이구영 교수. 진짜 아무도 안 누르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수업 중이니까 그렇게 지나가. 안정인데? 이번 주 금요일은 내가 상관없이 특강을 해줄게. 알겠지? 지나간 것도 또 해달라 해도 돼. 벡터를 해달라 해도 되고, 뭐 복수수를 해달라 해도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또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금요일 수업은 항상 그렇게. 올수는 지금 진도를 서로 똑같은 단원을 맞추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약간 진도가 더 느려. 왜냐하면 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계속 쉬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약간씩 느리긴 한데 그래도 거의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알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올수 수업도 다 바꾸고 싶고 그거는 이제 그 소장님한테 얘기해야 돼. 상담을 해서.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우리가 회의해서 이렇게 갑시다라는 결정이 내리니까.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쉬는 시간 혹시?
그러네. 잠깐 쉬는 시간 한 다음에 계속 좀 풀이 또 나갈게. 아까 올려준 3개 풀이 할 거야. 하고서 이거 한 번만 앞으로 컷 한번 눌러주고. 질문. 자, 컷 한 번만 눌러주고. 저도 좀 모르. 자, 내가 오늘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7명. 하나하고 이거